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바꿨던 트롯 전성시대가 지금 유례없는 도덕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장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오리들의 딸로 불리던 가수 숙행이 상가녀 소송이라는 파문의 중심에 서면서 화려한 무대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트로트 산업의 기형적인 네트워크와 취약한 윤리의식이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을 넘어 비즈니스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한 트로트 생태계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서사시입니다. 과연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은 주선자는 누구이며 대중이 분노하는 100억 자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법적 쟁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로 대중을 가장 경악게 했던 검은 손의 정체, 즉 주선자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연예계의 은밀한 브로커가 아닌 너무나도 일상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였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사건 초기 유튜브와 사이버랩카들은 실명을 거론하며 거물급 연예인이나 전문 마담도의 개입소를 유포하며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연예계 뒤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폰서를 연결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서사가 주를 이뤘으나 실제 취재 결과 드러난 실체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도 서늘합니다. 숙행을 A씨에게 연결한 인물은 숙행이 직접 운영하던 커머스 사업의 파트너이자 비즈니스 지인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트로트 가수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예술가를 넘어 자신의 브랜드를 직접 판매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른 기업이자 소상공인의 위치에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시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의 수익 모델 중 60% 이상이 행사와 부대 사업에서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축되는 인맥은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A씨는 숙행의 사업 지인을 통해 그녀를 소개받았고 명절 선물로 수천만 원어치의 떡갈비를 회사 직원용으로 대량 구매하며 VIP 고객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무명 시절을 길게 거친 가수에게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이고 막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재력가 팬이자 고객은 경계의 대상이 아닌 감사와 신뢰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인지상정으로 베푼 비즈니스적 친절과 VIP 관리가 결국 치명적인 관계에 독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전문 브로커의 개입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점은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사적인 연인으로 변모할 때 발생하는 브레이크 없는 감정의 폭주입니다. 사교 모임이나 CEO 사교 네트워크처럼 겉으로 보기엔 멀끔한 사회적 연결망이 실제로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잠식하는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숙행을 도덕적 비난의 극단으로 몰아넣은 100억 자산 가설은 현대 사회의 필터 버블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기괴한 허상임이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가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재력을 탐해 유부남과 엮였다는 식의 악의적인 황금만능주의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트로트 업계의 수익 구조와 행사 단가를 정밀 분석해보면 이는 사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4에서 2025년 기준 숙행급 가수의 회당 행사비는 성수기 기준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 차량 및 스태프 운영비, 의상비 등을 제외하면 가수가 실제로 손에 쥐는 순수입은 매출의 30에서 40% 수준입니다. 연간 50회 이상의 행사를 소화한다 해도 순수입은 3에서 5억 원 선으로 추정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100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대중의 뇌리에 박혔을까요? 이는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와 유튜브 알고리즘의 결합이 낳은 디지털 시대의 폐해입니다.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키워드를 자동 매칭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톱스타의 100억대 빌딩 매입 뉴스나 거대 기업인의 재산 분할 소송 기사가 상간녀, 재산, 소송이라는 교집합 키워드로 묶여 숙행의 관련 기사와 동일 카테고리에 노출되는 기술적 착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이버랩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썸네일의 숙행, 100억 자산가의 은밀한 만남 혹은 100억 때문에 선택한 유부남과 같은 확증 편향적인 문구를 삽입하여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무의식 속에 숙행 100억 자산가라는 거짓 등식을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숙행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해본 적도 없는 가상의 부 때문에
탐욕스러운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히며 여론 재판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이미 100억이나 있는 사람이 왜 남의 가정을 파괴했느냐며 더욱 거세게 분노했지만 정작 그 분노의 기초가 된 데이터 자체가 허상이었다는 점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법적 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은 숙행이 아닌 A씨와 그의 본처 사이에 걸려있는 수백억 원대의 기업 자산 분할 소송에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숙행의 연예인 이미지는 본처 측에게는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세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담보로, A씨 측에게는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랑의 희생양으로 소모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실체 없는 유령처럼 떠돌며 한 개인의 인격을 처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인 법적 진실보다 자극적 서사가 우선시되는 미디어 환경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관계 발전 단계에서 나타난 정서적 가스라이팅과 연예인의 취약한 심리 상태의 결합입니다. 연예 관계자 및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A씨는 첫 만남에서 기혼자임을 고지함으로써 도덕적 면죄부를 먼저 확보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는 솔직함을 무기로 내세운 뒤 이후 이어지는 만남에서 자신의 불행한 가정사와 별거 상황을 지독할 정도로 세밀하게 공유하며 숙행을 정서적 공동체로 끌어들였습니다. A씨는 아내와는 이미 남남이다, 서류 정리만 남았다는 식의 반복적인 주입을 통해 숙행에게 자신이 법적 유부남이 아닌 곧 자유의 몸이 될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구원자 환상을 자극한 것으로 숙행은 자신이 한 남자를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구해내고 그에게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늦은 나이까지 이어진 무명 생활 끝에 얻은 성공, 그 뒤에 찾아온 극심한 고립감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압박은 숙행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던 그녀에게 조만간 법적으로 정리될 재력 있고 젠틀한 사업가의 존재는 단순한 연애 상대를 넘어 완벽한 인생의 대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관계의 시작점이 VIP 고객이라는 비즈니스적 우위 관계였다는 사실은 숙행으로 하여금 A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력과 사업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숙행의 커머스 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고, 이는 숙행에게 부채의식과 의존성을 동시에 심어주는 정서적 가스라이팅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팬심과 비즈니스를 무기로 연예인의 사생활에 깊숙이 관입한 고객이 어떻게 한 예술가의 도덕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판단력을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혹하고도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사를 넘어 트로트판 게이트로 명명되며 산업적 리스크로 번지게 된 결정적 원인은 위기 대응의 완전한 실패와 그에 따른 대중의 정서적 배신감에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 및 위기관리 전략가들은 숙행 측이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 9월 A씨의 아내 측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한 내용 증명을 수령한 시점은 숙행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숙행 측은 이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침묵했고, 심지어 한 달 뒤인 10월에는 MBN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을 강행했습니다. 이 선택은 트로트 팬덤의 고유한 특성인 가족적 유대와 무결점의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한 전략적 자폭에 가까웠습니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스캔들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법적 진실이 아니라 대중이 느끼는 태도의 배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숙행은 법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활동을 지속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겠지만, 이는 철저히 법률가적 시각일 뿐 저널리즘과 대중심리의 문법은 다릅니다. 특히 정서적 유대와 가족적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중장년층 트로트 팬덤에게 상간 논란 중 방송 출연은 단순한 연예 활동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도덕적 오만함이자 기만으로 비춰졌습니다. 내 딸처럼 아끼던 가수가 소송 사실을 숨기고 무대에서 노래하며 투표를 유도했다는 서사는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서적 내상을 입혔습니다. 현대 연예계에서 사생활 이슈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수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투명성과 사후 수습의 태도는 연예인의 생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위기 관리의 정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빠른 시인과 자숙입니다. 숙행이 내용 증명 수련 직후 프로그램을 자진하차하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니 결백을 입증한 뒤 돌아오겠다고 선언했다면 오히려 팬들은 그녀를 기망당한 피해자로 보호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개한 대응과 무리한 방송 당행은 결국 여론에 타는 줌잡이도 기대하기 힘든 냉혹한 처벌을 불러왔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사과와 해명은 이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생계 유지를 위한 변명으로만 들리는 참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이어질 치열한 법적 공방의 핵심인 부정행위의 고의성 입증 여부는 숙행에게 연예계의 은퇴냐 즐기냐를 결정지을 마지막 생존의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패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는가 하는 인식의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숙행 측은 현재 A씨로부터 이미 아내와는 남남이며 곧 법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기망당한 제3자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상 부정행위의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은 이것을 양날의 검이라 부릅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2025년 9월 수령한 내용 증명 발송 이후에도 숙행과 A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거나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법정에 제출된다면 기망당했다는 주장은 즉각 탄핵당합니다. 법원은 내용 증명을 수령한 시점부터 피고가 혼인 관계의 존속을 확정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나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사이버 랩카들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은밀한 만남의 영상은 숙행의 법적 방어선을 단숨에 무너뜨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A씨와 본처 간의 수백억대 재산 분할 소송과 맞물려 있어 본처 측 변호인단은 숙행을 A씨의 유책 사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숙행이 A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도 위자료 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법적 진실이 사랑에 속은 피해자로 결론 날지 아니면 재력을 탐한 고의적 가담자로 귀결될지에 따라 그녀의 법적 책임은 물론 대중이 내리는 최종 판결의 수위도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숙행에게 남은 유일한 카드는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것뿐이지만 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비즈니스적 영민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녀의 법적 사투는 더욱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번 사건은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위약금 문제와도 직결되며 숙행의 경제적 기반을 부리째 흔드는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법 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바이벌 및 고정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 계약서에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통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시청자의 항의를 유발할 경우 출연료의 2에서 3배를 배상하거나 광고 수익 손실분을 보전한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됩니다. 숙행의 경우 상간 논란이 방송 중에 터져나오면서 제작사가 입은 브랜드 가치 하락과 협찬사들의 이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그녀가 짊어져야 할 위약금의 규모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숙행은 치명적인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 남성인 A씨를 상대로 당신이 유부남임을 속여 나의 명예와 경제적 이득을 훼손했다며 구상권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소송에서 자신을 옹호해줄 유일한 아군인 A씨를 적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숙행이 A씨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A씨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숙행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고 상간 소송에서의 패소와 연예계 영구 퇴출을 의미합니다. 즉, 돈을 지키려다 인격을 잃거나 인격을 지키려다 파산에 이르는 잔혹한 선택지 앞에 선 셈입니다. 결국 이번 스캔들은 단순히 한 트로트 가수의 일탈적 연애사를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진 기형적인 수익 구조와 불투명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사회적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무명 가수가 성공을 위해 의존해야 했던 재력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미지라는 가공의 자본이 법적 분쟁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이번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00억 재산설도 은밀한 배후 브로커도 모두 허상이었을지 모르나 그 허상에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한 개인의 처참한 몰락과 우리 시대 연예 산업에 일그러진 자화상만이 남았습니다. 트로트 퀸의 화려한 무대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차가운 진실 게임과 대중의 냉담한 시선뿐입니다.